당신이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투자나 쇼핑 결정이 완벽하게 이성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뇌가 매일 당신을 철저하게 속이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완벽한 호구로 만들고 있는 잔혹한 현실의 세계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루하고 뻔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심리적 함정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팩트 폭행이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벼락거지가 되는 90%의 평범한 대중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가리고 조종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과 소비에 얽힌 교묘한 함정들을 살펴봅시다. 큰 맘먹고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 보니 평소 입던 옷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결국 가방에 어울리는 비싼 코트와 구두를 줄줄이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를 부추기는 디드로 효과입니다. 여기에 앵커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패딩을 먼저 보고 나서 15만 원짜리 패딩을 보면 갑자기 그것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본 숫자가 뇌의 강력한 기준점으로 밝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존버 정신의 이면에도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차트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데도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오를 때가 되었다며 계속 물타기를 하는 도박사의 오류까지 겹치면 계좌는 그야말로 녹아내립니다. 과거의 하락이라는 독립적인 결과가 미래의 상승 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화관 CGV에서 팝콘을 고를 때 미디엄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무조건 라지를 선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옵션을 끼워 넣어 더 비싼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미끼 효과에 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무료 시식 코너의 음식을 먹고 나면 미안한 마음에 굳이 필요 없는 만두 한 봉지를 카트에 담게 됩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땀 흘려 직접 조립한 가구를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이케아 효과처럼 내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과대평가하는 함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외부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호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눈치 문화와 타인의 시선에 얽힌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 외모나 실수를 엄청나게 신경 쓴다고 생각하며 늘 눈치를 보는 조명 효과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팩트 폭행을 하자면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또한 드라마 속 재벌처럼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외모가 뛰어나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후광 효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외모나 첫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겨울만 되면 온 국민이 획일적으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밴드웨건 효과도 좋은 예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무작정 따라하는 군중 심리입니다. 여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이나 주장을 더 맹신하게 되는 단합 원칙까지 더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강남의 낡고 엉망인 집을 먼저 보여준 뒤에 진짜 팔고 싶은 평범한 아파트를 보여주면 대조 효과에 당하게 됩니다. 앞서 본 끔찍한 집과 비교되어 평범한 집이 마치 최고급 아파트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져 덜컥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 홍대에서 신나게 카드를 긁은 뒤 주말 내내 두려운 마음에 은행 어플을 열어보지 않는 타조 효과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끔찍한 잔고를 마주하기 두려워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현실의 불쾌한 정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부장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었지만 누군가 대답하겠지라며 책임을 미루는 방관자 효과 때문에 결국 모두가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고
30분이 넘도록 메뉴를 고르지 못해 결국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결정을 마비시키는 선택의 역설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토익, 컴퓨터 자격증, 제2 외국어까지 한 번에 다 준비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문을 닫지 못하는 무능력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모든 것을 움켜쥐고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뼈속 밝힌 빨리빨리 문화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투자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회사 생활이 힘들 때 차라리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도 불안감 때문에 무작정 이직을 하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행동 편향에 빠집니다. 반대로 점심시간마다 늘 가던 식당에 뻔한 김치찌개만 먹는 이유는 새로운 식당에 갔다가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모호성 효과 때문입니다. 때로는 잘 계산된 모험이 훨씬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 후 생존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와 사망 확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가 어떤 틀에 담겨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뒤바뀌는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항상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장님이 오늘 무조건 야근해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갑자기 일하기 싫어지고 딴짓을 하며 은밀하게 반항하고 싶어지는 리액턴스 편향도 있습니다. 내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지시와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워런 버핏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고 방구석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더닝 크루거 효과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몇 가지 화려한 경제 용어만 반복하며 겉멋 만든 운전기사 지식을 진짜 통찰력으로 포장합니다.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고 싶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금방 미천이 드러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복잡한 실무를 남들도 당연히 기초부터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지식의 저주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방구석 옷장에 입지도 않는 유행 지난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오랫동안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비이성적으로 높게 매기는 소유, 효과 때문입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나의 뛰어난 분석 실력 덕분이라고 우쭐대지만 폭락장에서 돈을 잃으면 미친 시장 상황이나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성공은 내 탓이고 실패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 편향입니다. 게다가 어젯밤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참패로 끝난 뒤에 거봐 내가 처음부터 저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뒤늦게 무릎을 치며 화를 내는 사후 확신 편향도 아주 흔합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측했던 것처럼 기억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내 모습과 신념이 완벽한 완성형이며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역사의 종말 환상도 깨부숴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며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호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1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99개가 칭찬이라도 단 한 개의 악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 때문입니다. 또한 방금 전 제가 스타벅스 구석에 앉아 부드러운 노란색 안락 의자에서 따뜻한 카푸치노를 마시며 이 대본을 쓰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 당신은 아마 그럴싸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디테일한 정보가 오히려 설득력을 높이는 구체성의 저주입니다. 사기꾼들이 아주 세세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당신이 평소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아이돌의 논란 영상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당신은 그것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에 갇힌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몇 번 보고 나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가용성,
휴리스틱도 뇌의 교묘한 함정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발생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인을 마시는 젊은 CEO들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처참하게 파산한 수만 명의 실패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입니다. 통계의 함정도 무섭습니다. 당신과 친구가 탄 낡은 자동차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올라타면 그 차에 탄 사람들의 평균 재산은 순식간에 수조 원이 됩니다. 극단적인 값 하나가 전체를 왜곡하는 평균의 환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퇴근 후에도 끝내지 못한 보고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자이가르닉. 효과나 집 청소를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계획의 오류도 흔한 일상입니다. 이런 뇌의 버그들을 이겨내려면 목표를 아주 높게 잡아 스스로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뱉은 말을 지키게 만드는 일관성의 원칙을 방어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방금 뇌의 38가지 맹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굳이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쓰려고 하거나 소셜미디어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반드시 이 영상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가 뇌의 교묘한 속임수에 덜 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심리적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시원하게 팩트 폭행을 날려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화면에 보이는 재생 목록을 확인하여 매일매일 당신의 뇌를 레벨업 시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